안녕하세요. 나의 엠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인트로를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읽기 전에 오프닝 멘트를 조금 바꿔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댓글로 제가 소중한 의견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들어보시고 괜찮다, 아니면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의견이 있다면 네, 적극적인 댓글 참여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여고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빠진 이유에 대해 선생님께 이런 변명을 했대요. 밤하늘이 너무 예뻐서 감수성이 폭발하는 바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 감성이 폭발하는 이유는 낮에 너무 이성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밤하늘을 핑계 삼아 감성에 푹 빠져본 지도 어느덧 한 달째. 오늘은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더 특별한 글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 네, 안녕 나의 엠마이고요. 저는 DJ 엠마입니다. 애인과의 이별을 준비할 때였다. 그 사람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 이별을 맞이하는 중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하니 애인이라고 말하겠다. 어떤 약속을 전제로 이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야만 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내 곁을 떠나도 그 사람은 나의 애인일 것이다. 각자의 공간에 있던 우리였지만 사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짐이 우리 집에 하나 둘 쌓여가기 시작했다. 칫솔부터 시작해서 편하게 입을 잠옷, 화장품들까지도. 그때부터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머무르는 공간이었다. 당신과 나의 집이었다. 동거를 한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분명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했었다. 나의 공간에 들어온 건 당신이었지만 난 안다. 누군가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 또한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용기를 내기 위해 많은 것을 상대방에게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허락했고 기꺼이 건네주었다. 그랬던 당신과의 이별이라 유독 힘들었다. 온기로 가득 찼던 공간은 허무함과 냉랭함으로 가득 차게 될 운명일 뿐이었고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랑은 홀로 추웠던 공간을 온기로 따스하게 채워주는 것이다. 이별은 그 따스했던 공간이 다시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워지는 것이다. 외로웠던 사람이 누군가의 온기를 알면 다시는 그 전의 냉기를 견딜 수 없게 된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은 앞에서 함께 밥을 먹던 당신을 상상하는 일이 됐다. 그래서 끼니를 자꾸만 거르게 된다. 혼자 일기에 끄적이던 글을 혹시 당신이 볼까 하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게 됐다. 혹시 자신의 이야기 같다면 내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당신을 떠나보내고 후회나 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사치일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큰 사랑의 보답은 바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일이니까. 지금까지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 봤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반복할수록 지쳐가고 회의감이 느껴지지만 왜 이별만큼은 아무리 반복해도 전혀 익숙해지지가 않느냐는 것이다. 아니, 어떤 이별은 오히려 성숙해진 사랑을 한 만큼 더 아프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절대 이별하지 않을 것처럼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지금까지 변해오지 않은 하나의 진리와도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가올 이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그 끝에 있을 이별이 얼마나 아플지 알고 있지만 사랑에 빠지면 감각이 마비되고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이다. 사랑의 끝을 맞이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금의 나지만 만약 다시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마음을 고백할 것이다. 왜 나에게 고백을 할 마음을 먹었냐던 당신의 질문이 떠오른다. 내 고백에는 이유가 없었다. 이유 없음이 이유였다. 당신에게 사랑에 빠짐에는 이유가 없었다. 그것이 내 이유였다. 당신의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을 뿐, 그래서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다가올 이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사랑의 시작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이 아픔마저도 견뎌낼 각오로 시작한 사랑이었다. 이제는 안다. 사랑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별의 아픔까지도 감당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순간의 달콤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너에게 물었었다. 더 이상 함께하기에는 아프기만 하고 헤어지기에는 서로가 너무 간절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며 차디찬 표정으로 서로를 떠나야 할지, 간절함만이 사랑의 증거라며 차갑게 식어버린 포옹이라도 기꺼이 감내해야 할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으니까. 헤어질 것을 각오했다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질끈 참아낼 각오로 이별하자고. 끼니를 챙겨주던 사람이 사라져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잠들지 않는 밤이 와도 서로를 찾지 말자고. 그게 아니라면 힘들어도 아파도 이것마저 사랑이라며 서로를 끝까지 안아주자고. 더 이상 손을 잡아도 설레지 않고 입맞춤은 뜨겁지 않을 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며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자고. 너에게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나 보다. 잡은 손은 무디어 아무 감각이 없고 우리의 대화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너는 떠나갔고 나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선택했으니까. 이별의 아픔도 크나큰 아픔이지만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선택이다. 그만해야 할지, 이어나가야 할지, 손을 잡을지, 차갑게 돌아설지, 입을 맞출지, 이별을 말할지, 이도저도 아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방황하는 내 영혼이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든다. 선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견디면 된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그 순간에는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사랑할지 이별할지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은 하루하루 선택하지 않은 우유부단함의 죄값뿐이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우리는 한강에서 처음 손을 잡았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다. 나는 새로운 누군가에게 빠지게 될 때면 꼭 같이 한강에 가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아마 첫사랑에게 고백했던 곳이 한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강인 것이다.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들이겠다고 마음먹으면 함께 한강을 걷고 싶어진다. 두 손을 마주 잡고. 낯선 분위기를 깨기 위해 함께 간단하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약간의 취기가 몸에 돌고 있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당신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고 이내 그 궁금증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확신. 내 옆자리가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을 머금고 조심스럽게 물었었다. 같이 한강에 가자고. 당신은 살짝 고개를 떨구며 그러자고 했다. 함께 취해가고 있을 무렵에 한강에 가자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 또한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강으로 향했다. 초여름이라 더웠지만 기분 좋은 시원함이 우리를 감쌌다. 한마디라도 더 하겠다는 듯이 대화를 하던 술자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말없이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침묵은 마치 내가 당신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나는 당신 깍지 사이에 내 손가락을 밀어넣었다. 그것이 우리의 첫 손잡음이었다. 나는 지나간 사랑을 떠올리면 꼭 그 사람과의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린다. 서로 처음 입을 맞추거나 포옹을 한 순간보다 손을 잡았던 순간이 더 강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손을 잡는 것이 마음을 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누구하고나 악수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하고나 손을 꽉 마주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촌스러운 로맨틱함이 좋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취기에 용기를 빌려 한강에 가자고 하고 말없이 손을 잡는 그런 촌스러운 로맨틱. 내 촌스러운 로맨틱은 또 한 번 실패로 끝났지만 늘 그랬듯 우리들은 또 다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것이다. 상처받아 아픈 영혼을 달래주는 것도 결국 그런 촌스러움과 로맨틱함들이니까. 가끔 보면 우리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글은요, 강훈 작가님의 글이고요. 인스타에 강훈 작가님을 찾으시면 더 많은 다양한 글들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밑에 인스타 계정을 출처를 밝혀 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 보셔서 다른 글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구독자 100명이 넘어서 브이로그랑 이제 노래하는 영상까지 올리는 바람에 글을 읽는 영상이 조금 늦었어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좋은 밤, 좋은 꿈, 잘 자요. 이상 엠마였습니다.